오늘의 학습 대상은 미분 가능성 중 첨점이 절대값 함수라는 개념과 어떻게 함께 합쳐져서 자주 등장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아래가 문제의 예시인데요. 다항함수가 주어져 있고 절대값 함수가 주어져 있고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차 함수, 다항함수죠. 그리고 절대값이 등장하고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개념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베이스인 미분 가능성과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응용된 개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미분 가능성입니다. 미분이라는 건 무엇이냐?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기울기다라고 하면 보통 두 점을 잡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한 점에서의 그 기울기를 잡을 수가 있을까? 자, 우리가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x, fx 그리고 a, fa라고 하는 두 점을요. x를 a로 보냄으로써 최대한 가까이 두 점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x가 a의 기준에서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x가 기준에서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는 것은 얘가 지금은 기울기가 이렇게 될 것이고 x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온다. 이쯤에 x가 있고 fx가 있다. 라고 하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요. 굉장히 가까이 다가게 되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좌미분 계수가 발생을 하겠죠. 요쪽에 x가 위치하게 되면서 자, 마찬가지로 x를 a로 보내는 방향이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겠죠. 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점점 다가오면서 결국에 이 두 개의 점이 수학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극한을 통해서 표현해 준 것이다 이겁니다. 자, 오른쪽의 내용은 결국에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는 무엇을 극한으로 보내나 보세요. 여기서는 h를 지금 0으로 보냅니다. 그럼 h가 무엇이냐? h란 결국에 x와 x 플러스 h라고 하는 사이에 증가량입니다. 증가량. 자, 그럼 h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에서 올 수도 있겠죠. 더 작은 쪽에서부터. 그게 바로 좌미분 계수를 뜻하고요. 왼쪽에 와서 이렇게 h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결국에 굉장히 가까워져서 발생하는 미분계수가 좌미분계수. h가 양수인데 점점점 작아져서 오른쪽에서 걸쳐서 생기는 미분계수가 우미분계수. 자, 그래서 결국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동일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 절대값 함수라는 개념은요, 절대값을 결국에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절대값은 무엇이죠? 절대값 안에 값이 양수면 혹은 양수거나 0이면 그대로 나오고요.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에 마이너스 3이다. 음수죠. 마이너스 붙어서 그냥 그대로 나와주시면 3이 나온다. 얘가 결국에 절대값의 개념입니다. 절대값 함수도 다를 것이 없이 안에 있는 게 지금 y값이죠. fx.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그대로 나와주면 되는 것이고요. 걔가 0보다 작다 하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좀 해석을 해보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요. y축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 봅시다. 자,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볼 때 지금 fx가 양수인 부분이다 라는 거는 결국에 y가 0보다 큰 부분인 이 지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결국에 뭐야?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라는 뜻이죠. 여기보다 밑에, 즉 x축을 대상으로 밑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자,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건 뭐죠? 그거는 x축에 대칭을 해주겠다 이 뜻이야.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대칭을 해주면 요게 바로 절대값 fx가 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자, 미분 가능성과 첨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거의 필수적으로 다항함수를 다루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요,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첨점이 필수적으로 발생을 해야 돼. 즉,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발생을 하려면 연속임을 바꿀 순 없어. 하지만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서로 다른 첨점이 발생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 그래프를 보시면 fx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져 있던 놈인데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음수 있는 부분이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첨점이 이렇게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다르고 다른 첨점이 3개나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던 거죠. 자, 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라고 하면 알파에서는 하나의 근을 가지고 베타에서는 중근을 갖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다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 경우를 보니까 첨점이 알파에서 하나만 발생하네요.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알파에서 중근을 가지고 베타에서 하나의 근을 가지는 경우를 봤더니 절대값을 씌워놓고 보니 베타에서, 즉 근을 하나를 가지는 놈에서 뭐가 된다?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인 첨점이 발생했다. 자,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 x는 a에서 하나의 근을 갖는다면 필수적으로 그 지점에서 첨점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첨점의 개수를 조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첨점의 개수, 미분 불가능한 개수가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 하면 뚫고 가는 근은 하나만 존재하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중근 혹은 3중근을 갖는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 개념을 이 문제에 바로 그대로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다항함수 3차 함수 fx가 존재를 하고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f0분의 f'0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절대값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방금 x는 a에서 하나의 근을 갖는다면 필수적으로 첨점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지금 마이너스 1이 결국에 a인 상황인 거죠. 3차 함수에. 자, 그러면 여기 x축을 좀 그어놓고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뚫어야 돼. 자, 그러면 3차 함수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x는 0은 닫힌 구간 3,0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3차 함수가 될 수 있는 거 뭐 3중근을 갖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3중근을 갖는다? 마이너스 1에서?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미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3,5 사이에서 실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뚫고 가서 미분이 불가능해야겠죠. 왜?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식으로 첨점이 발생할 거니까. 그리고 3과 5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거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중근을 갖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개 혹은 두 개인데 걔가 중근이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하나를 가질 때부터 한번 보죠. 그래프 개형이 얘가 이런 식으로 와서 하나만 갖는다. 자, 그러면 첨점이 지금 3개가 발생하죠. 총 하나, 두 개, 3개. 자, 그러므로 해당 개형은 탈락입니다. 두 번째, 중근을 갖는 경우, 중근을 가지면 3과 5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얘는 결국 절대값 함수가 요 핑크색과 초록색 오른쪽 부분을 따라가게 될 것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마이너스 1 하나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나 조건도 만족을 시키네요.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경우도 결국에 아까 전에 하나를 가질 때랑 마찬가지겠죠. 서로 다른 두 근을 만약에 3과 5 사이에서 갖는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뚫기 때문에 첨점이 2개가 더 발생해서 총 3개가 발생하게 되겠다.
결국에 중근에 집중해야 된다. 자, 그럼 원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적어올 수가 있을까요? 이 함수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 1에서 하나의 근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fx는 최고차 한계수 모르니까 일단 알파라고 두고요. 그리고 x 플러스 1 하나 포함해야겠죠. 그리고 x 여기를 베타라고 둡시다. 베타라고. 그러면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이 정리가 돼야 된다. 자, f0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f0을 대입을 해보시면 0 들어가면 알파 1 그리고 0 들어가면 베타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f'0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 x부터 구해야겠죠? 얘는 알파에 x 플러스 1 미분하게 되면 사라지고 1로 나오고 그러면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에 x 플러스 1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하시면 2 곱해주고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한번 0을 대입해보죠. f'0은 0 들어가고 베타의 제곱 그럼 알파 베타의 제곱 더하기 2 알파 곱하기 2가 아니라 1이죠. 그리고 0 마이너스 베타면 마이너스 베타. 그럼 식정리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알파 베타 제곱 분의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자 마이너스 있죠. 그럼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제곱분의 알파 베타 제곱 하나 나오죠. 1 그리고 마이너스 약분해주면 베타분의 2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상황에서 우리가 베타 값을 정확히 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간에서 값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을 잡느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되거나 최소값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지금 베타는 요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범위가. 따라서 3을 넣게 되면 이 분모 값이 작기 때문에 실제 값이 커져서 최대 값이 실제 값이 작아지겠죠. 이 값이 커져서. 자, 그럼 3이 들어가게 되면 1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1. 자, 그리고 얘가 최소가 될 것이고요. 최대값은 5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5분의 2 하면 5분의 3이 나오니까 얘가 최대. 그러면 m 곱하기 m은 최종적으로 5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됐네요. 자,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으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이 문제를 풀어보십시오.